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가천대학교 조성준입니다. 제 발제 제목은 이제 채용 도구로서 NCS의 타당성 검토라는 제목인데, 사실 이제 이 제목은 제가 작년에 HRD 연구라는 이제 학술 저널에 발표했던 그 논문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표 주된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그 논문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 일단 이제 NCS가 이제 채용 도구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특히 그 분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이제 공공기관하고 그 공기업 중심으로 NCS가 활용이 됐었는데 이제 몇 년 전에 그 금융권의 채용 비리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제가 뭐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이제 금융기관도 많이 NCS를 가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NCS를 채용 도구로서 채택하는 그런 기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채용 도구라는 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채용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지원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기업에서는 그 지원자들이 어떤 지원자들인지 모르니까 과연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정말 채용을 하면은 일은 잘할 사람들인지 그런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프리딕티브 밸리더티라고 하는데 미래의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골라내는,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면서 미래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골라내는 그런 과정이 채용인 것이고, 그렇다면 채용 도구는 그 미래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프리딕티브 밸리더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이제 활용이 돼야 그것이 이제 정말 좋은 채용 도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 NCS의 직무 능력 진단 방식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업 기초 능력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걸 보면은 대부분의 대졸 수준의 신입 직원 선발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툴이고요. 이게 모든 직무에서, 그러니까 직무와 상관없이 모든 직무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직장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역량을 직업 기초 능력으로 이렇게 보고, 직무 수행 능력은 이제 어떤 특정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직업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졸 수준의 직원 채용, 특히 이제 공기업에서 요즘 채용할 때는 이 직업 기초 능력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직업 기초 능력이 10개의 하위 능력 단위가 있는데, 제가 2018년도에 그 자료를 보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 중에서 이제 기업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능력 요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정하면은 그걸 중심으로 출제를 하게 되는데, 문항도 개발하고요. 근데 보면은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 요 세 가지 영역이 제일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빅3라고 보통 불리우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저게 이제 사실 인적성으로 보면은 논리, 추리, 수리 요거하고 좀 비슷한 그런 영역, 세 가지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 NCS라는 거를 한창 NCS 막 붐이 일어가지고 산인공에 가면은 그 NCS 표준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교재 내용을 봤어요. 근데 그 교재 내용을 보니까 진짜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지적 수준만 있으면 다 이해가 되는 정말 기초 능력이더라고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초에 직업 기초 능력을 설계할 때는 이거는 그냥 직장에서 상사들 말 잘 알아듣고 기본적인 어떤 업무 수행이 가능하냐. 아까 뭐 문서도 말씀하시면 문서 작성할 수 있고 뭐 전화 오면 땡겨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정도를 처음에는 생각을 하고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채용 도구가 아니거든요. 처음에 개발할 때는. 그런데 이제 이게 2017년도 그 블라인드 채용이 되면서 채용 도구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서류 전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원자들이 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골라내야 되는데 직업 기초 능력이 너무 쉬우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직업 기초 능력이 아니,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직업 기초 능력이 아닙니다.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게 막 지문이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은 한정돼 있어서 사실 꼼꼼히 읽어보면 또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을 너무 짧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푸는 사람은 점수가 높고 그걸 좀 느린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NCS가 애초에 생각했던 직업 기초 능력 검증으로서 그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제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과연 그 기업에서 정말로 요구하는 그 능력, 역량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이게 타당한가라는 그러한 이제 문제 의식을 갖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NCS의 이해라는 가천대학교에서 교양 강좌를 개설해가지고 3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요것은 누구나 수강이 가능한 교양 강좌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총 400명, 474명이 수강을 했고, 이제 강좌를 구성할 때 우리가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간고사 전까지 한 7주 정도는 그 의사소통 수리하고 문제 해결, 요 빅3라고 하는 요 분야를 했고요. 후반부는 이제 나머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강의를 했고, 교재는 산인공에서 제공하는 표준 교재를 썼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너무너무 쉬워서 사실은 뭐 이건 강의할 게 없어요.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그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고사 때는 그 빅3 영역을 시험을 받고, 기말고사는 그 빅3 포함해가지고 전체 영역을 다 해서 기말고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 출제는 이제 기출 문제 중심으로 했는데 기출 문제하고 시중의 수험서 참고했고, 산인공 교재도 물론 참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점수 주는 문제로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좀 개발해가지고 난이도를 한 20, 50, 30 정도로 나눠가지고 실시를 했고, 우리 이제 NCS에서 보면은 피셋형, 모듈형 이렇게 나누는데, 피셋형은 사실 이 NCS의 범위를 한참 넘어가는 굉장히 어려운 그 고도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는 좀 배제하고 실제 NCS 기출보다는 살짝 쉬운 정도로 난이도 조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게 3년 차니까 이거를 다 그 난이도 이거를 통일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원점수를 쓰지 않고 이건 표준 점수로 바꿔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거기 아래에 있는 이제 문항수는 이제 50문항씩 1년에 100문항 이렇게 해가지고 총계 300문항을 출제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얻은 결과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은 남녀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봤고, 또 전공별로 차이가 있는지 제가 그 중심으로 해서 봤습니다. 난이도는 일단 이제 여기서 볼 때는 그 여기 지금 쌍대 비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A 영역하고 B 영역을 이렇게 페어로 비교를 한 그런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의사소통 영역,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영역, 이렇게 두 가지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그건 난이도는 이제 정답률이 어느 정도냐인데, 요거를 이제 변별도라는 개념으로, 즉 말하자면 잘하는 그룹과 못하는 그룹의 차이가 어느 게 크냐. 이 사실 기업이 요구하는 건 이거잖아요. 변별도. 네? 그래가지고 그 합격자들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변별도가 높은 영역이 어디냐라는 걸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제 수리 영역에서 여기 보시면 이 수리 영역 보시죠? 그러면 이제 기타 영역하고 의사소통 영역하고 이렇게 차별화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별이 나와 있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것인데, 이 수리 영역이 변별도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그룹이 이제 이렇게 난이도가 비슷한 것끼리 묶이는데, 의사소통 능력이 난이도 면에서는 별도의 그룹으로 묶이는 반면에 이제 변별도를 보면은 수리가 제일 딱 외떨어져 가지고 변별도가 높은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별과 전공 구분에 따른 영역별 점수를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그 전체가 있고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별이 붙은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러한 그 영역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수리 영역 같은 경우는 성별, 즉 남녀 차이가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남녀 차이가 크고 전공별, 여기 전공이라는 건 아까 이제 상경계, 이공계, 기타 인문사회, 예체능 이렇게 제가 4개로 구분했는데 이제 성별, 전공 측면에서 수리 영역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까 변별력이 가장 높은 게 수리 영역이었는데 이게 남녀 차이가 있고 전공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리 영역을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면은 실제로 이제 쌍대 비교를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공계 같은 경우에 다른 계열하고 다 유의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건 당연하겠죠. 당연히 이과 이공계가 수학을 잘하니까 수리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죠. 다른 영역에 비해서. 그러면서 문제는 그 수리 영역이 변별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 당락을 가르는 게 수리다라고 보면은 이공계가 기초 능력에서는 확실하게 유리한 이제 그런 구조가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회귀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 위에 있는 요거 각 영역별로 요거를 점수를 종속 변수로 하고 제가 여기 이제 독립 변수들을 쭉 투입을 해보니까 직업 기초 능력 점수하고 상관성이 높은 게 이제 GPA, 그러니까 학점. 그러니까 학점 높은 사람이 역시 NCS 기초 능력 점수도 높더라. 그다음에 자소서 잘 쓴 사람이 그 점수도 높더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 요소 중에는 그렇게 나오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공계, 상경계, 인문사회 요거는 제가 각 계열을 더미 변수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수리 영역 같은 경우에 이공계가 유의하게 다른 계열에 비해서 확실하게 우위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가 제가 제 논문에서 제가 연구한 결과들이었는데 이건 이제 시사점, 이 결과를 가지고 제가 한번 어떤 생각해 볼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크게 어떤 과거 스펙하고 NCS가 연관돼 있지는 않았지만은 부분적으로 수리 영역 같은 경우에 연관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GPA하고 자소서 이런 부분하고는 연관성이 있었다. 특히 이 수리 영역은 이공계 그리고 아까 남녀 차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공계 남자에게 유리한 어떤 차별적 요소를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라는 점이고요. 현재 출제 방식하고 문항 타당도 물론 많이 고민을 하시고 검증해서 하시긴 하겠지만은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이건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시험화 되는 것은 아닌가. 이게 진짜로 역량을 검증하고 역량 있는 사람을 골라내는 시험이 아니라 정말 떨어뜨리고 붙는 사람을 골라내는 그런 시험화가 되다 보면 결국은 과거에 봤던 무슨 다른 시험들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냐. 사실 GPA하고 관련성이 높은 게 그런 어떤 좀 우려를 낳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직업 기초 능력이 지금 10개로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계속해서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 수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게 우리 현장에서 이게 과연 필요한 건가? 이걸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나누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문제를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역량이라는 건 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평가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제한돼 있고 시험으로 너무 많은 사람을 지금 상대로 해가지고 떨어뜨리고 붙이고 하는 그러니까 결정적인 역할을 시험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애초에 취지하고 좀 벗어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